그래서 마찬가지로 UN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과 몇 개 국가들 비교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US, 브라질, 차이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2050년까지 어떤 인구를 비교한 것이냐면 이제 워킹 에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앞으로 이들 4개 국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로 축은 깜짝깜짝 놀라시죠? 기침할 때마다. 저도 왜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5세에서 64세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 코리아부터 한번 보시죠. 코리아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2020년 우리 이제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떨어져서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이 예측이 맞다면,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예측이 맞다면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은 15세에서 64세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연령대에 들어가지 않는 인구들, 그러니까 1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가 나머지 절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일종의 벨 쉐입이라고 하죠. 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벨, 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제 벨 쉐입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비슷한 패턴을 갖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어떤 국가냐면, 그래서 차이나 한번 보시죠. 차이나는 이렇게 이제 뭐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조금 더 일찍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 차일드 팔러시 영향을 받았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하락하는 속도는 비교적 한국보다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그래도 차이나도 비교적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60% 정도가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국가, US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브라질도 크게 한국, 차이나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브라질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 US를 보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 노란색인데, 그래서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서서히 이렇게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2020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락해서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좀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2050년에는 한국이나 차이나만큼은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US 같은 경우에 보시면 US는 뭐 크게 뭐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할 정도로 지금 한 65% 정도라고 본다면 2050년에도 6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사실 매우 클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중이 70%가 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쯤 있다고 보면 70%가 넘는데 2050년에 예측이 맞다면 한국은 55%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저는 2050년이 되면 앞으로 30년 뒤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버든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국가 재정에 대한 버든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만약에 예측이 맞다면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 인디아랑 나이지리아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두 국가는 비교적 젊은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증가 속도가 차이나를 지금 앞질러서요.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교적 두 국가는 젊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부터 보시죠. 되게 유니크한 국가여서 나이지리아는 앞으로도 계속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 비율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인디아도 예, 계속해서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은 상승하고요. 그래서 한 앞으로도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유엔에서는 예측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서 1인당 GDP와 GDP per 워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왜 높을 수 있는지, GDP per 워커가 높아서 혹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우리 이제 조금 앞에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율로 한번 바꿔서 비슷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던 GDP per 워커와 GDP per 캐피타 사이의 관계는 이 식과 같았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죠. 그래서 편의상 GDP per 워커를 T 시점에 1인당 GDP를 Y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T 시점에 GDP per 워커를 P라고 썼습니다. 제가 P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생산성이라는 의미로 GDP per 워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roductivity의 의미로 제가 P라고 하는 변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의 비율 혹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T 시점에 W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P와 W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증가율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1인당 GDP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GDP per 워커 PT 플러스 1 곱하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 W의 T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 시점의 GDP로 나누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면 아래와 같은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의 비율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고요. 이제 곱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볼까요? 자,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마찬가지로 right hand side에도 자연로그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자, 여기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곱셈으로 된 식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 더하기 로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로그의 첫 번째 텀 PT 플러스 1 나누기 PT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의 자연로그의 W의 T 플러스 1 나누기 W의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로그의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변수의 비율에 로그를 취한 것은 근사값으로 우리가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의 식을 한번 다시 보시죠. 보시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T기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T 플러스 1기의 값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Y의 증가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 시점과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Y의 증가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첫 번째 텀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P의 증가율, 다시 말하면 GDP per 워커의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텀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의 증가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가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증가율의 정의식이고요. 데피니션입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